같이 쿠팡에서 물건을 판더라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업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과정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결국에 이 일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순간순간 결국에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의 철학이 뭔지 물었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버리고 싶느냐, 그게 사업의 철학인 것 같긴 해. 네, 오늘은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유명한 책이었나요? 1986년도에 마이클 거버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사업에 좀 투영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고, 좀 약간 사장님의 마인드가 좀 그 업에 투영된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쿠팡이나 알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일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순간순간 결국에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상품을 소싱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로 뭔가 확장을 해본다거나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파트너와 뭐 새롭게 다른 일을 벌려본다거나 이러한 모든 의사결정이 기준이 없는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알리나 쿠팡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셀러를 하면 되게 가볍잖아. 매일매일 상품 등록하고 매일매일 상품 보내고. 근데 그러한 가볍게 느껴지는 셀러이지만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기업가적인 생각을 발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자주 오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위의 쿠팡 판매자를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시즌성 상품을 가지고 매출만 내면 뭐 정답이라는 식으로 카테고리 상관없이 매출이 잘 나오는 키워드나 아이템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있으니까 나는 월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돼 하면서 뭐 아이템 위너 뺏거나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정도 순수익만 나오면 된다는 하신 분,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브랜드를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소중하게 잘 케어를 해서 세상에 내보내고, 같이 쿠팡에서 물건을 판더라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업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정답은 없지, 난 정답은 없는데 결과와 과정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이 책에 보면은 표준이랑 체계 얘기가 나와서 좀 생각난 거는 예전에 우리가 뭐 재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회사 생활 할 때 보면은 표준문서 같은 거 있지, 뭐 체계, 규정, 규범 이런 것들이 회사 내부적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의 위대함을 사실 좀 모르고 살았죠. 나와서 우리가 직접 해보고 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한 필요 때문에 재미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보고 이제 먼데이닷컴 기억나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비록 2명이지만 프로세스화를 시키고 규범화를 시키고 이런 노력을 굉장히 초반부터 했었지, 재미는. 근데 그 당시 나는 그런 것들보다도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일을 더 많이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약간 마찰이 있긴 했지만 여튼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 책을 읽고도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초반에 우리 같은 경우에 PDF 문서 하나를 주고 받더라도 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유 폴더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파일 경로로 받기를 원했고, 클릭하면 바로 그 경로로 갈 수 있도록,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톡으로 그 파일을 던져주기를 원했고, 그것부터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원래 있던 회사에서의 하던 그런 버릇이나 습관들 처음에 하나하나씩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죠. 비록 둘이지만 소통 시간을 줄이고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규범, 표준, 이런 절차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탄탄하게 멀리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을 읽고 또 그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업무는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구글 드라이브랑 그 막 폴더명 같은 거 정리를 소니가 되게 잘해줬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재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오랜 시간 조금씩 해서 그런 폴더 같은 것도 진짜 간단한 폴더 이름부터 시작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혹은 시간 순서나 여러 가지 뭐 파일 형태로든지 우리 여러 가지 운영하는 문서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좀 했었죠. 재미가 예전에 뭐 발주 업무 같은 거 할 때는 발주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진짜 발주서 한 장인데 찾는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 폴더를 다 갈아엎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나름의 정리를 어딘가엔 해놨어. 근데 그게 소통이 안 됐던 거지. 혼자 할 때랑 둘이 할 때랑은
다르다는 거지. 조금씩 소통하면서 어느 폴더엔 뭐가 있고 뭐 어떠한 폴더엔 어떤 영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많이 좀 다듬어졌죠. 좀 소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옛날 초반에 우리가 방구석에서 이 온라인 사업을 할 때 바이러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와서 진짜 컴퓨터들이 뭐 수십만 대가 뻗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재미 컴퓨터였던 거지. 그래서 진짜 극초반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뭐 거래처 연락처라든지 뭐 기존에 해왔던 히스토리들 다 그 컴퓨터 한 대 백업도 안 해놨어. 심지어 다 날라가 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에서 아 진짜 우리는 역시 구멍가게였어. 역시 대기업이 대기업인 이유가 있어. 진짜 예전에 회사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진짜 물론 거기는 자동 백업이 다 되니까 이러한 염려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근데 바이러스한테 진짜 우리 컴퓨터 한 대, 그 컴퓨터 한 대가 우리의 사업 전부였지. 그 당시에는 날라갔나 그때 어떻게 기억이 안 나네. 날라갈 뻔했는데 복구를 했고 컴퓨터 업체에 가서 복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외부 드라이브 그치.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아 이거 날아가겠다 해서 그때부터 구글 드라이브를 쓰게 됐잖아요. 결국에는 이슈가 있어야 또 이게 개선이 되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하여튼 그때 잠깐 생각이 나네요. 구글 드라이브 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최근에 우리가 진짜 좀 많이 감사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채널톡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고객분들의 연락처를 수집을 잘 할 수 있고 고객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또 처음에 저희한테 고객이 문의가 왔을 때 고객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상품 구매까지 잘 이어질 수 있게끔 그 채널톡에서 퍼널 자체도 이렇게 CRM을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뭐 다른 상담원 몇 명이 하는 일을 이 채널톡 한 명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건 광고는 아닙니다. 채널톡 광고는 아니에요. 아무도 의심 혹시나 의심하실까봐. 최근에 진짜 채널톡 비싼 만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기술자, 관리자, 기업가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닥친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사업을 하니까 매일매일 주문 처리를 하고 송장 입력을 하고 발송을 하고 CS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술자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또 운영자가 나옵니다. 운영자는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수 없이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운영자고요. 기업가도 나오는데 기업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다른 옵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기업가라고 이 책에 나와요. 기술자, 관리자, 사업가 이 세 명이 누구나 한테 다 있대. 내 안에 세 명의 자아가 있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다양한 일들을 다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렇지. 뭐 마케팅, 회계, 청소, 뭐 그렇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걸 모르다가 나중에 그렇지. 이제 그 세 개의 자아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고 잘 어우러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좀 기술자하고 운영자적인 측면이 나는 좀 자아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앞에 있는 재미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상대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초기 단계에는 기술자나 운영적인 그런 측면이 조금 더 발휘가 돼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봐. 왜냐하면 처음에 실수 없이 주문 처리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고객들의 CS를 잘 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바쁘잖아. 근데 혼자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 때 우리가 최근에 나와 있는 온라인 툴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업 초반에는 기술자나 운영가적인 측면이 강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 안정화되고 나서는 사업 아이템이나 어떻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업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단하게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노력이 그러려면 뭐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다른 사람 의견도 많이 듣고 해야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기술자적인 마인드로 나에게 닥쳐진 일을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되고 보통 우리 온라인 사업 1인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주문 건수가 하루에 한 건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건
이렇게 되면은 많이 포기하지. 기술자 단계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오토나 뭐 이지어드민, 캔바, AI 툴, 최근에 빅셀이라든지 이런 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운영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은 요즘에 워낙 좋은 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운영자 자아에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혁신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수량화되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혁신이라는 건 우리가 바꾸는 거잖아요. 바꾼다고 했을 때 뭘 바꾸냐 할 때는 기존의 수치가 없으면 바꿀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더 잘한다고 했을 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해보자, 뭐 이게 할 수 있는 다라는 거지. 책에 보면 그 수량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사업할 때 모든 활동을 숫자로 만들어 놔야지만 그 숫자가 10이었는데 뭐 100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가 없고서야 더 발전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되게 추상적이기 되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해주는데 쿠팡으로만 계속 판매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구매하던 고객들을 우리 자사몰로 좀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몰로 유입시키면 뭐 전환율이라든지 하루 뭐 페이지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니까요. 고객이 우리의 온라인 자사몰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팝업이 뜨면서 첫 방문이신가요?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재방문이신가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또 이벤트를 연결시켜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이렇게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온라인에서 혁신이 될 수 있겠네. 옛날에 우리를 생각해보면 잘 모르니까 매출만을 일으키기 위해서 되게 상품 소싱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단순히 매출뿐만 아니라 어떻게 키워나갈 건지, 혹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잘 접근할 것인지, 온라인에서 길드를 세팅하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조금 더 헤매지 않고 온라인에서 사업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회사 보면은 임원이나 사장님들은 되게 나이가 있으시잖아.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이제 젊은 사원들은 열정이 넘치고 이제 활동성이 있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러한 임원들이나 리더들이 나서서 그 젊은 사원들 10명분의 1을 해내는 걸 봤을 때 정말 그 경험과 그 역량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 좀 온라인 사업에 조금씩은 느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젊은 혈기로 이렇게 에너지틱하게 좀 움직였다면 좀 더 전략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야구 배트를 휘두르더라도 좀 성공 확률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또 실제로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키즈 카페 가서 7시간 동안 놀았는데 애들 놀게끔 만들고 이제 저는 구석에서 이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근데 책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책을 고를 때 너무 실무적인 책보다는 오히려 그런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실무적인 책 그것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측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도 40년이 지났단 말이지. 말이 40년이지 사실은 지금까지 이 책이 살아남았다는 거는 굉장히 깊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변하지 않는. 저희가 만든 셀러살롱 모임에서도 실무적이거나 또 깊은 통찰을 주는 책, 좀 다양한 책을 섞으면서 우리가 비록 1인 셀러지만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같이 많은 내용을 공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러살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셀러살롱 1기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지금 마감이 돼서 추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2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